그 순간 도연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그 이름은 아주 조용하게 불렸지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른이십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처음 배웠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예상을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선영 선생님은 도연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도연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예고도 없이 허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척추가 곧게 펴진 채 정확히 90도로 숙여진 허리.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인사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처럼 단단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이름으로, 이 직업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임의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방어가 무너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사연 담긴 여러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 있는 인생 수필관입니다. 마지막 반전까지 숨막히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의 사연 함께 들어보시죠. 김선영은 그날도 새벽 공기를 먼저 맞이한 사람이었습니다. 아파트 복도에 불이 아직 꺼져 있을 시간에 부엌불을 켜고 냉장고 문을 조심스럽게 여셨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에 스치자 선영은 잠깐 숨을 고르셨습니다. 이 집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일은 늘 긴장과 함께였습니다. 밥솥에서 김이 오르기 시작했고 선영은 국 냄비를 올렸습니다. 국자에 부딪히는 소리조차 크게 들릴까 조심스러웠습니다. 손놀림은 익숙했고 동작은 빠르지만 서두르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뒤로 선영은 늘 흔적을 남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거실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니 박정임이 방에서 나오고 계셨습니다. 정임은 잠옷 차림으로 부엌 문간에 서서 선영을 훑어보셨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을 느끼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정임의 말투에는 감탄도 칭찬도 없었습니다. 그저 사실을 확인하는 말이었습니다. 네, 어머니. 선영은 짧게 대답하고 다시 냄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임은 식탁 의자에 앉아 안경을 쓰셨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반찬들을 하나씩 확인하듯 보시더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중요한 날인 건 알지? 선영은 손을 멈추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괜히 쓸데없는 말하지 말고 시키는 것만 해. 정임은 신문을 펼치며 덧붙이셨습니다. 그 말은 언제나처럼 설명도 이유도 없었습니다. 선영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 질문은 늘 불필요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이 이 집에 들어온 뒤 가장 먼저 배운 건 묻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자 남편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셔츠 소매를 걷으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습니다. 선영은 남편의 얼굴을 힐끔 보았지만 남편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오늘 저녁에 손님 오신대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그 말은 대화라기보다 확인에 가까웠습니다. 남편은 물병을 내려놓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중요한 분이래. 그 말 뒤에는 더 이상 이어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그 대화를 듣고 있다가 한마디 덧붙이셨습니다. 사람 눈에 띄는 행동은 하지 말고. 그 말은 분명 선영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선영은 다시 내라고 답했습니다. 이 집에서 선영의 대답은 늘 그 한마디로 끝났습니다. 오전 내내 선영은 집안을 정리하셨습니다. 거실 유리창을 닫고 쿠션의 방향을 맞추고 현관 매트를 털었습니다.
정임은 거실 소파에 앉아 전화 통화를 하며 웃음을 섞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위가 젊은데도 참 똑 부러져요. 그 말이 들릴 때마다 선영은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자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신의 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 정임은 선영을 다시 불렀습니다. 선영아. 선영은 걸레를 내려놓고 다가갔습니다. 정임은 주위를 한번 둘러본 뒤 목소리를 낮추셨습니다. 오늘 손님 오면 너는 나오지 마. 그 말은 단호했습니다. 조심스럽게 포장할 생각조차 없는 말이었습니다. 판사 집안에 괜히 분위기 흐릴 필요 없어. 정임은 말끝을 흐리지 않았습니다. 베란다에 있다가 사람들 가면 나와. 선영은 잠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얼굴에는 아무 표정도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임은 그 대답이 마음에 들었는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괜히 쪽팔리게 굴지 말고. 그 말은 선영의 가슴을 깊게 찔렀지만 선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집에서 쪽팔리다라는 단어는 늘 선영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어 해가 기울 무렵 선영은 베란다를 정리하셨습니다. 말린 빨래를 한쪽으로 밀고 작은 의자를 벽 쪽으로 옮겼습니다. 정임은 거실에서 마지막으로 집안을 점검하셨습니다. 문은 내가 닫을게. 정임의 말에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영은 베란다로 들어가 문 앞에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거실은 밝고 따뜻해 보였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잠금 장치가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은 잠시 문손잡이를 잡아보셨습니다. 예상대로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라지는 않으셨습니다. 이 또한 익숙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 안은 조용했습니다. 밖에서는 자동차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창가에 서서 잠시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 순간 오래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시설에서 나와 처음 혼자 살던 방, 누구도 자신을 기다려주지 않던 저녁들, 그리고 늘 없는 사람처럼 지내야 했던 시간들 말입니다.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거실에서 정임의 목소리가 갑자기 밝아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선영은 유리문 너머로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은 젊은 남자가 허리를 숙여 인사하는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모습은 단정했고 태도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선영의 심장이 순간적으로 크게 뛰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얼굴이라는 느낌이 스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선영은 그 생각을 애써 눌러두셨습니다. 베란다 안에서 선영은 두 손을 모으고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오늘도 자신의 자리는 이곳이라는 듯이 말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날이 평범하게 끝나지 않으리라는 예감이 베란다의 차가운 공기 속에 조용히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거실 문이 열리고 손님이 들어오는 순간 집안의 공기는 눈에 띄게 바뀌었습니다. 박정임은 그 변화를 누구보다 빨리 느끼고 계셨습니다. 허리를 조금 더 곧게 펴고 목소리를 반 톤 높이며 마치 이 집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받고 싶어 하는 사람처럼 행동하셨죠. 어서 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어요. 정임의 웃음은 평소보다 넓고 또렷했습니다. 젊은 사위 이도연은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문 앞에 서서 예의 바르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 자세 하나만으로도 이 사람이 어떤 세계에 속해 있는지 느껴질 만큼 단정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연의 말투는 차분했고 불필요한 장식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자마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다르네. 판사라 그런가 말도 참 바르네. 그 말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습니다.
딸은 옆에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남편은 말없이 자리를 권했습니다. 베란다 안에 서 있는 김선영은 그 장면을 유리문 너머로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소리가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잔이 부딪히는 소리, 의자가 끌리는 소리, 웃음소리까지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선영은 문 가까이에 서 있다가 혹시라도 그림자가 비칠까 한 발짝 물러나셨습니다. 거실에서는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정임은 일부러 또박또박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요즘 판사님들 참 바쁘시죠? 도연은 잔을 내려놓으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네. 사건이 많아서요. 그래도 나라를 위해 일하는 거니까 얼마나 보람 있어요. 정임은 그렇게 말하며 마치 자신도 그 세계의 일부인 것처럼 흐뭇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들으며 손끝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 들어온 이후 보람이라는 단어는 늘 남의 몫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의 일은 늘 당연했고 늘 설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한 모금 마신 뒤 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된 가구들, 먼지 하나 없는 테이블, 반듯하게 놓인 쿠션들. 그 모든 것 뒤에 누군가의 손길이 있다는 걸 그는 무심코 지나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집이 참 정갈하네요. 도연의 말에 정임은 기다렸다는 듯 웃으셨습니다. 내가 원래 깔끔한 성격이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 아니었지만 아무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베란다 안에서 그 대화를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자신의 수고가 이렇게 아무 일 아닌 것처럼 흘러가는 순간에도 선영은 익숙하다는 듯 침묵하셨습니다. 도연의 시선은 곧 거실 한쪽 벽에 걸린 가족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들 사이에서 누군가 빠져 있다는 사실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진을 조금 더 유심히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베란다 쪽 유리문 너머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서 있는 듯한 그러나 분명하지 않은 형체였습니다. 저쪽에는 도연이 말을 꺼내려는 순간 정임은 거의 반사적으로 말을 끊었습니다. 아, 거긴 그냥 베란다예요. 요즘 집들이 다 그렇잖아요. 말이 너무 빨랐고 설명은 짧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을 느끼자 가슴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들키고 싶지 않으면서도 이렇게까지 숨겨져야 하는 현실이 서러웠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분위기를 돌리려는 듯 일부러 웃음을 크게 섞었습니다. 차 좀 더 드실래요? 그리고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부엌으로 향하셨습니다. 거실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남편은 소파에 앉아 손을 무릎 위에 얹은 채 시선을 바닥에 두고 있었습니다. 딸은 휴대전화를 만지작거리며 말을 아꼈습니다. 그 틈을 타 도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혹시 다른 가족분은 아직 안 오셨나요? 그 질문은 부드러웠지만 명확했습니다. 남편은 순간 숨을 삼키듯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아, 다들 사정이 있어서요. 그 대답은 끝이 흐려졌고 확신이 없었습니다. 선영은 베란다 안에서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으셨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없는 사람처럼 만드는 순간이 또 하나 쌓여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정임이 부엌에서 돌아왔을 때 거실의 공기는 이미 묘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분위기를 눈치채지 못한 척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집은 원래 조용해요. 시끄러운 거 질색이라서. 그 말은 자랑처럼 들렸지만 선영에게는 분명한 배제의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베란다 바닥에 놓인 작은 의자에 천천히 앉으셨습니다. 다리가 저려왔지만
자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다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정임은 도연에게 판사 생활에 대해 이것저것 물었고 도연은 예의 바르게 대답하면서도 자꾸만 시선을 베란다 쪽으로 보냈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을 느끼며 마음이 복잡해지셨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알아보고 있는 것 같다는 불안과 그래도 누군가는 보고 있다는 미묘한 안도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유리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거실과 베란다는 전혀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밝고 단정한 거실과 조용하고 차가운 베란다. 선영은 그 경계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똑똑히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 아무 말도 오가지 않았지만 이 닫힌 문이 오래 버티지 못하리라는 예감이 베란다의 차가운 공기 속에서 서서히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여전히 겉보기에는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정갈한 소파와 가지런히 놓인 쿠션, 테이블 위에 놓인 찻잔에서 올라오는 김까지도 모두 계획된 장면처럼 보였죠. 박정임은 그런 분위기를 스스로 만들어냈다는 사실에 은근한 만족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오늘만큼은 이 집이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해 보이길 바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도연은 소파에 앉아 정면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가 있었습니다. 정임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적당한 미소로 응대하면서도 그의 신경은 계속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에서 느껴지는 기척이 단순한 착각이라고 치부하기엔 너무도 선명했기 때문입니다. 판사님은 이런 집안 분위기 익숙하시죠? 정임이 웃음을 띠고 말을 걸었습니다. 판사 집안은 다들 단정하고 조용하다던데.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조용한 집도 있고 그렇지 않은 집도 있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어딘가 단정하게 선을 긋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미묘한 뉘앙스를 느끼지 못한 척하며 웃으셨습니다. 그래도 질서는 있어야죠. 집안이라는 게. 그 말은 거실 전체에 울려 퍼졌고 베란다 안에 있는 김선영의 귀에도 또렷하게 닿았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이 집에서 말하는 질서란 언제나 자신이 가장 아래에 놓이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다시 한번 베란다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비치는 그림자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도 사라지지도 않는 그 형체는 오히려 더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잔을 내려놓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급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목적을 가진 발걸음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순간 불길한 기운을 느끼고 즉각 말을 붙였습니다. 어디 불편한 데라도 있으세요? 말은 배려처럼 들렸지만 눈빛에는 경계가 번뜩였습니다. 잠깐만요. 도연은 짧게 대답하고 거실을 가로질렀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베란다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남편은 순간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입술을 달싹이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역시 이 상황이 어디로 흘러갈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란다 안의 선영은 도연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가슴이 세차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점점 가까워지는 발소리는 마치 오랫동안 닫아두었던 과거가 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선영은 반사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을 마주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 집에서조차 늘 숨겨져 살아온 자신이 이 낯선 손님 앞에 서야 한다는 사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베란다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유리문 너머에 서 있는 선영의 모습이 이제는 분명히 보였습니다.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자세는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마음을 저미는 모습이었습니다.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해졌다고 믿었던 기억이 그 순간 또렷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잠시 말을 잃은 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이 거실 전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거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정임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어나왔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다가와 도연의 옆에 섰습니다. 그냥 베란다예요. 사람 있을 때 아니에요. 정임은 웃음을 억지로 붙이며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너무 급했고 너무 방어적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정임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베란다 안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저 안에 계신 분은 누구십니까? 그 질문은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 그냥. 정임은 잠시 말을 더듬다가 대답했습니다. 집안일 도와주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선영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사람이 아닌 역할로만 불리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선영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도연의 얼굴에서 미소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유리문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문을 열어주십시오. 정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분명한 불안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베란다 안에서 아주 조용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괜찮습니다. 선영의 말은 작았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그 한마디를 듣는 순간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기억 속 그 사람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반드시 인사를 드려야 할 뿐입니다. 도연의 말은 요청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남편이 다급하게 나섰습니다. 사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나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버티지 못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베란다 문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거실에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문이 열리자 베란다의 차가운 공기가 거실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공기와 함께 선영의 존재도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선영은 문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밝은 거실의 빛이 얼굴 위로 쏟아졌고 도연은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숨을 멈춘 듯 굳어버렸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그 이름이 조용히 울려 퍼지는 순간 이 집안의 질서와 침묵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는 문이 열린 뒤로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흘러들어온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사람들의 숨과 시선이 한꺼번에 뒤엉킨 무거운 공기였습니다. 누구 하나 쉽게 말을 꺼내지 못한 채 모두가 같은 장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선영은 문 앞에 서서 잠시 움직이지 못하셨습니다. 거실의 밝은 조명이 눈에 익지 않아 눈을 가늘게 뜨셨고 그 사이로 여러 사람의 시선이 동시에 쏟아지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 시선들은 대부분 낯설었지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의 눈빛만은 선영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선영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놀람과 확신, 그리고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시선을 피하지 못한 채 천천히 고개를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순간 도연의 입에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김선영 선생님. 그 이름은 아주 조용하게 불렸지만 거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아무도 부르지 않았던 이름이 다시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말입니다. 박정임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몸이 굳은 채 숨을 멈춘 듯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정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스스로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듯 했습니다. 도연은 시선을 선영에게 둔 채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선영 선생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말투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정임은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으려 애쓰셨습니다. 아니에요. 그럴 리가 없어요. 그 웃음은 지나치게 빠르고 지나치게 억지스러웠습니다. 이 사람은 그냥 우리 집에 들어온 며느리고요. 정임은 선영 쪽을 보지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특별할 것 없는 사람이에요. 그 말은 선영의 귀에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선영은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여러 해 동안 들어온 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두 손을 더 꼭 모으셨을 뿐입니다. 그러나 도연의 표정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정임을 바라보며 낮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른이십니다. 그 한마디에 거실 안이 술렁였습니다. 딸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을 크게 떴고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선영과 도연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판사님이 이 사람을 안다고요?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주 오래전부터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르셨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둘러본 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20살도 안 됐을 때입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는 순간 오래된 기억 하나가 마음 깊은 곳에서 조용히 떠올랐습니다. 그 기억은 늘 접어두고 살았던, 굳이 꺼내지 않아도 된다고 여겨왔던 시간들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보호관찰소에서 처음 뵈었습니다. 그 말에 정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아주 엉망이었을 때였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깊은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 누구도 저를 믿어주지 않던 시기였죠. 거실에 앉아있던 사람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이야기는 이미 예상을 벗어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김선영 선생님은 도연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 말에 선영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개를 들지 않으셨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이 사람이 그런 일을 했을 리가 없어요. 도연은 그 말을 부정하지도 반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생님은 제 기록보다 제 말을 먼저 들어주셨습니다. 저를 감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사람으로 봐주셨죠. 그 말은 선영의 가슴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오래전 자신이 아무 데가 없이 했던 선택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선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았던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손으로 소파 등받이를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해요. 정임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거실에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떠올라 있었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 자리는 더 이상 베란다가 아니었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모든 시선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아주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그 말은 누군가를 말리는 말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흐름은 멈추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름이 불린 순간 이 집안에 숨겨져 있던 질서는 이미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공기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를 띠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가 바닥에 떨어지기만 해도 금이 가는 듯한 숨조차 조심스러워지는 공기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 집의 질서를 장악하고 있다고 믿었던 박정임은 이제 그 질서 한가운데에서 중심을 잃은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정임은 소파 옆에 서서 손으로 등받이를 꽉 붙잡고 계셨습니다. 손등에는 힘줄이 선명하게 드러나 있었고 손끝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도 말로 사람을 눌러왔던 입술은 굳게 다물려 있었고 눈동자는 선영과 도연 사이를 오가며 갈 곳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하라고 했잖아요. 정임은 다시 입을 열었지만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갈라져 있었습니다. 옛날 얘기 꺼내서 집안 망신시키면 뭐가 좋다고. 그 말은 여전히 체면을 붙잡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체면이라는 단어는 이미 이 거실에서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정임 스스로도 그 사실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도연은 정임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도 감정적인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 묻어두었던 사실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단단한 결심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망신이 되는 건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입니다. 도연의 말은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지 않은 행동 말입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에 앉아있던 가족들의 어깨가 동시에 굳었습니다. 딸은 입술을 깨물었고 남편은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정임은 도연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판사님,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밖에서 온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 말은 선을 긋기 위한 말이었지만 이미 그 선은 넘어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분이 어떤 분인지 이 집안에서만은 제대로 알아야 하니까요. 그 말에 선영의 손끝이 다시 한번 떨렸습니다. 선영은 여전히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지만 그 자리가 부담스럽기보다 오히려 묘하게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늘 가장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중심에 놓인 느낌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때 저는 정말 아무 기대도 받지 못하던 아이였습니다. 누구도 제 말을 믿지 않았고 제 선택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시간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는 동안 자신도 모르게 숨을 가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이해할 수 없는 장면들이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보잘것없다고 여겨왔던 며느리와 판사 앞에 서 있는 지금의 상황이 도무지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제 기록을 먼저 보지 않으셨습니다. 도연은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 이름을 불러주셨고 제 말을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선영의 눈가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의 선택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그제야 선영을 다시 보았습니다. 아니, 처음으로 제대로 바라보았다고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늘 고개를 숙이고 있던 사람, 늘 조용히 물러나 있던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또렷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만큼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말끝을 잇지 못한 채 정임은 손으로 소파를 더 꽉 붙잡았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쌓아 올린 말과 행동들이 한꺼번에 되돌아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은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알아달라고 말하지도 않으셨죠. 그게 그분의 방식이었으니까요. 그 말은 정임의 가슴을 정면으로 때렸습니다. 설명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해왔던 자신의 기준이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제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거실에 있는 모든 사람의 시선이 다시 선영에게로 모였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놀람도 있었고 부끄러움도 있었으며 처음 느끼는 거리감도 섞여 있었습니다. 그만하셔도 됩니다. 선영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누군가를 보호하기 위한 말도 상황을 덮기 위한 말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오랜 시간 눌러왔던 자신을 지키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정임의 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붙잡고 있던 소파에서 힘이 빠지며 몸이 그대로 주저앉듯 내려갔습니다. 어머니, 딸의 다급한 외침이 거실에 울렸습니다. 정임은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채 한동안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조여오는 듯했고 머리가 어지럽게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수없이 참아왔던 시간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영은 결국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히 사람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정임은 그제야 선영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처음으로 두려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밀어냈던 사람에게 도움을 받아야 하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그 장면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선영이 어떤 선택을 해온 사람인지, 왜 지금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를 말입니다. 거실은 다시 침묵에 잠겼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숨기기 위한 침묵이 아니라 무너진 뒤에 찾아온 침묵이었습니다. 이 집의 중심이라고 믿어왔던 자리는 지금 이 순간 아무 소리 없이 그러나 분명하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내려앉은 침묵은 쉽게 거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만들어낸 침묵이 아니라 너무 많은 말이 오간 뒤에 자연스럽게 남은 공백이었기 때문입니다. 숨소리 하나, 의자가 미세하게 움직이는 소리까지도 또렷하게 느껴질 만큼 공기는 팽팽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서서 버티고 있던 다리는 힘이 풀린 듯 축 늘어져 있었고 손은 여전히 소파 끝을 꽉 움켜쥔 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숨을 들이마실 때마다 가슴이 크게 들썩였고 내쉴 때마다 짧은 신음 같은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한동안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이후 수없이 보아왔던 시어머니의 얼굴이었지만 지금의 모습은 전혀 달랐습니다. 늘 명령하던 사람, 늘 판단하던 사람, 늘 위에서 내려다보던 사람의 얼굴이 아니라 무언가를 잃고 길을 잃은 사람의 얼굴이었기 때문입니다. 딸은 어머니 옆에 앉아 등을 두드리며 물을 건넸습니다. 엄마, 천천히 마셔. 정임은 컵을 받았지만 손이 떨려 물이 바로 입에 닿지 못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선영은 자신도 모르게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조금만 쉬세요. 선영의 목소리는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타이르는 말이 아니라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선영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여전히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분노도 자존심도 부정도 남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혼란이 그 눈 안에 깔려 있었습니다. 왜? 정임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많이 잠겨 있었습니다. 왜 이제 와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야? 그 질문은 도연을 향한 것도 가족들을 향한 것도 아닌 듯 했습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던지는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선영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시선을 바닥으로 떨어뜨린 채
숨을 고르고 나서야 입을 열었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런데 말해도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 말은 변명도 원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지나온 시간을 정리하듯 담담한 말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 미세하게 눈을 찡그렸습니다. 그래도 가족인데. 그 말에는 여전히 미련과 기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선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말하지 않았어요. 가족이라는 말이 저한테는 늘 조심해야 할 말이었거든요. 거실에 있던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남편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고 도연은 두 손을 모은 채 말없이 그 대화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쉽게 써왔던 말들이 누군가에게는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처음으로 실감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럼 정임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당하면서도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그 질문에는 이제 비난보다도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한 당혹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잠시 멈춘 뒤 선영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제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 말에 정임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증명하는 일요. 선영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 증명하는 일. 그 말은 거실 한가운데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도연은 그제야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말을 보탰습니다. 선생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자기 얘기를 먼저 하지 않으셨죠.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먼저 보셨습니다. 정임은 도연을 바라보다가 다시 선영을 보았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잠시 교차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은 깨닫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갑작스레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남편은 그제야 자리에서 일어나 선영 앞에 섰습니다. 입을 열었다 닫았다를 반복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미안해. 그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 미뤄둔 감정들이 묻어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잠시 남편을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그 대답에는 원망도 용서도 섞여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장면을 지켜보다가 다시 한번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줄 몰랐어. 선영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생각하게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그 말은 날카롭지 않았지만 피할 수 없는 진실을 담고 있었습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은 채 잠시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자리를 애써 부정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려는 모습이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누군가의 표정을 살피며 자신의 위치를 가늠할 필요가 없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기서 조용히 지내고 싶어요. 선영이 다시 말했습니다. 이전처럼 숨지 않고요. 그 말에 거실의 공기가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아직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방향은 바뀌고 있었습니다. 선영은 천천히 몸을 돌려 한 발 물러섰습니다. 베란다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 한쪽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선택은 크지 않았지만 이 집안에서는 아주 큰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이야기의 다음 장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거실에 내려앉은 침묵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성질을 띠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없다는 점만 같을 뿐
그 안에 담긴 의미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누군가를 눌러 침묵시키던 공기가 아니라 각자가 자신이 서 있던 위치를 다시 계산하느라 생겨난 침묵이었습니다. 김선영은 거실 한가운데서 약간 비켜선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자연스럽게 베란다 쪽을 등졌을 자리였지만 지금의 선영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나서지도 않았고 도망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모든 시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도연은 그런 선영을 잠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판결문을 읽듯 차분한 눈빛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오래 바라본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그의 가슴 안에서는 오래된 장면들이 조용히 겹쳐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믿지 않던 시절, 자신을 이름 대신 번호로 부르던 사람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괜찮다고 말해주던 목소리, 그 목소리의 주인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발걸음은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가 움직이자 거실의 공기가 자연스럽게 갈라졌습니다. 정임은 그 모습을 보며 무의식적으로 몸을 굳혔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불안이 등줄기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선영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 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위압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 기다려온 사람 앞에 선 사람의 태도였습니다. 선생님, 도연이 낮게 불렀습니다. 그 한마디에 선영의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그 이름이 아닌 그 호칭으로 불린 순간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헤아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무언가를 고르듯 숨을 고르고 나서야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오늘에서야 제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누군가에게 들려주기 위한 말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허락을 구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들으며 손가락을 소파 천에 깊게 파묻었습니다. 이 상황이 더 이상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는 사실을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연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아무 예고도 없이 허리를 천천히 숙였습니다. 급하게 꺾인 인사도 아니었고 의례적으로 흉내낸 동작도 아니었습니다. 척추가 곧게 펴진 채 정확히 90도로 숙여진 허리. 거실의 시간이 그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누군가는 숨을 삼켰고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정임은 눈앞의 장면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명령도 아닌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제가 반드시 드려야 할 인사입니다. 그 말은 짧았지만 오래 고민 끝에 내린 결론처럼 단단했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에게 고개를 숙이는 장면이 이렇게 낯설 수 있다는 사실에 스스로 놀라고 있었습니다. 고개 드세요. 선영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당황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는 사람의 습관 같은 말이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허리를 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선영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이름으로, 이 직업으로 살고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정임의 얼굴에서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방어가 무너졌습니다. 자존심도 체면도 지금까지 쌓아온 확신도 한꺼번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우연일 수도 있잖아요. 정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고개를 숙이지 않아도 된 어른이셨습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정임의 가슴을 정면으로 꿰뚫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선영에게 요구해왔던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너무도 정확히 드러내는 말이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입을 열수록 무너질 것이라는 걸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임의 다리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몸이 앞으로 쏠리며 소파를 붙잡았지만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딸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정임은 이미 소파에 털썩 주저앉은 뒤였습니다. 숨이 가빠지며 정임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가슴을 움켜쥐는 손짓이 이어졌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렸습니다. 선영은 그 모습을 보고 아주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러나 곧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괜찮으세요? 그 말은 의무도 동정도 아니었습니다. 오랜 시간 몸에 밴 선택이 아무 생각 없이 나온 말이었습니다. 정임은 그 순간 자신을 향해 다가오는 사람이 그동안 가장 아래에 두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 인식은 숨보다 더 깊게 가슴을 조였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지만 그 침묵은 더 이상 되돌릴 수 없는 침묵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고개를 숙인 순간 이 집의 질서와 서열은 이미 완전히 무너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실의 시간은 아주 느리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니, 흐른다기보다는 한 지점에 멈춰선 채 사람들의 숨과 심장 박동만을 따라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방금 전 이도연이 고개를 숙인 장면은 이미 끝났지만 그 여운은 여전히 거실 바닥과 벽 그리고 사람들의 표정 속에 깊게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임은 소파에 몸을 기대고 앉아 있었습니다. 숨은 조금 전보다 고르긴 했지만 여전히 안정적이지 않았고 손은 무릎 위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면 마주해야 할 현실이 두려운 사람처럼 시선은 바닥 근처를 떠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딸은 어머니 곁에서 물컵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엄마, 괜찮아? 그 물음에는 걱정보다도 혼란이 더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어머니의 모습이 방금 전 완전히 무너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대답 대신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러나 그 끄덕임은 괜찮다라기보다는 더는 버틸 힘이 없다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김선영은 거실 한가운데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시선을 피해 숨을 곳을 찾지 않아도 되는 자리, 그러나 아직 완전히 편안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자리였습니다. 선영은 그 미묘한 경계에 서서 지금 이 집안에서 벌어진 모든 변화를 조용히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았고 그럴 때마다 어깨가 미세하게 들썩였습니다. 그의 침묵에는 두려움과 후회, 그리고 이제 와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른다는 당혹감이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그 침묵을 깨뜨린 것은 뜻밖에도 정임의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이제 알겠어. 그 말은 아주 작게 흘러나왔지만 거실에 있는 모두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정임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지만 아까와는 달리 도망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아무 말도 안 했는지 정임은 선영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시선에는 여전히 어색함이 있었지만 처음으로 사람을 보려는 흔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선영은 그 말을 듣고도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이 순간에 어떤 말이 필요한지, 어떤 말이 필요 없는지 스스로에게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도연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다가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이제 이 장면은 자신의 몫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임은 잠시 숨을 고른 뒤 떨리는 손으로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딸이 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정임은 손짓으로 괜찮다는 뜻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선영을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나는 정임의 말이 잠시 끊겼습니다. 그 짧은 멈춤 속에는 수십 년 동안 쌓아온 확신과 자존심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옳은 줄 알았어. 그 말은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늦게 도착한 고백에 가까웠습니다. 가난한 건 부끄러운 거고 배경 없는 건 숨겨야 하는 거라고. 정임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선영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놀라지도 분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래전부터 알고 있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임은 그 다음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입술을 몇 번이나 깨물고 나서야 겨우 말을 이었습니다. 베란다에 두었어. 그 고백은 거실의 공기를 다시 한번 흔들었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부정하지 않았고 누구도 대신 변명해주지 않았습니다. 선영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 짧은 대답은 정임의 가슴을 더 깊이 찔렀습니다. 몰랐다는 착각마저 허용되지 않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정임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도 내가 이런 사람인 줄은. 선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았잖아요. 그 말은 비난이 아니라 사실이었습니다. 거실에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번 침묵은 길었고 누구도 쉽게 깨지 못했습니다. 그때 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이제 문은 열렸어요. 그 말에 모두의 시선이 선영에게 모였습니다. 숨기지 않아도 되는 문이요. 선영은 베란다 쪽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아까까지 자신이 서 있었던 그 공간은 이제 단순한 집의 일부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안으로 다시 들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 말은 선언이었지만 공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정임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깊게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한 동작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선영은 아주 잠시 숨을 고른 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용서하겠다는 말은 아직 못 드려요. 하지만 잠시 멈춘 뒤 선영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더는 숨지 않겠다는 선택은 할 수 있어요. 그 말은 이 집안의 모든 관계를 완전히 새로 정의하는 말이었습니다. 이도연은 그 말을 들으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번에는 존경도 감사도 아닌 하나의 인간으로서 보내는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서서히 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상처는 남아 있었고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하나는 분명해졌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사람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는 것. 선영은 천천히 거실 중앙을 가로질러 베란다 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아니라 밤 공기처럼 서늘하지만 자유로운 공기가 거실 안으로 흘러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이 집안의 이야기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